자, 나는 매일 부자로 산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매일 부자로 산다는 이제 파이어족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 파이어족을 다른 걸로 생각해 보면 전업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노동 소득보다 그 불로소득이 더욱 높다. 비노동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직접 만드는 창출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파이어족은 돈보다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신의 가치를 뭐하는 사람, 존중하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파이어족이 되려면 첫 번째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종잣돈 마련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데, 아르바이트를 종류해 보시면 대리운전, 서빙 알바 또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서비스 알바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플랫폼 중에서 열쇠 고치는 것이 있으면 그 플랫폼에 그 플랫폼에 등록해 놓으면 그 플랫폼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수리해 주면 얼마씩 주는 거, 그런 것도 요즘 재능 서비스 알바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 사이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소득을 보시면 첫 번째 부동산 임대 소득, 다음 주식의 배당 소득이 있고, 다음 부동산가 주식의 차익 소득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수리 후 매각해서 뭘 하는 거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요 사람은 부동산 리모델링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거나 또는 주식에서 이렇게 부동산에서 뭐 크게 고장난 부분이라든가 또 뭐 공동명의 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것을 선진부를 정리해 가지고 저기 뭐야 임대나 차익을 해서 큰 수익을 보신 분입니다. 이때 이제 수익 매각은 조심해야 될까요? 존잣돈이 필요하고요. 존잣돈이 필요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후 매각은 부동산도 괜찮고요. 차도 괜찮고 가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은 핸드폰도 그 수리 후 매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수리 후 매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지적재산권, 다른 말로 우리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PDF 책 출간이고요. PDF 책은 뭐 해피캐머스, 쿠몽, 또 한 두세 가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유튜브나 블로그 광고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 강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강좌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때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로소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요 근로소득을 젊었을 때는 요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고요. 요 근로소득 할 때 바로 우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요때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하고요. 자, 나이가 들면 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요때 이제 뭐를 늘어나야 되면 그리고 불로소득의 가치를 올려놔야 되겠죠. 뭐 연금소득이라든가 부동산 임대 뭐 이런 부동산 임대 주식 배당 소득 그리고 저기 뭐야 여러 가지 불로소득을 하나씩 늘려가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루펠러 공식이 나오는데요. 루펠러 공식이 재밌는 공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펠러 공식을 보시면 부자되기 통장을 만들고요. 현금 흐름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보험을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요 보험을 가지고 투자를 위한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험 계약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위한 것을 하는 게 록펠러 공식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현금 흐름 보험이 있으니까 얘가 지켜주고요. 또 요걸 가지고 보험 계약 대출을 해주고 여기 다시 수익이 나면 다시 갚고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열정이 있고, 또 두 번째 자신의 재능이 있고, 세 번째 시장 수요가 있습니다. 시장 수요라는 말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요걸 찾아보면 해피캠퍼스 상위 검색어라든가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것,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를 활용하여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면요, 뭐 제주도 유튜브에 제주도 연인이 가볼 만한 테마 10가지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한 10만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써서 PDF 책을 출간해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남긴 사례가 책에서 나왔었습니다. 다음 공유 문제 볼게요. 자, 우리 공유 경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에어비앤비, 우버, 리프트, 또는 뭐 각종 디지털 경제 같은 거 전부 다 공유 경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유 경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가의 기본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가는 먼저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되겠고요. 인재 채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때 인재 채용은 그 분야에 대해서 꼼꼼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해온 사람이면 좋고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기여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한 다음 인재를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 프로세스를 문서화, 시스템화, 체계화해야 되고요. 다음 업무의 틀을 구체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이 힘이 안 들이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단순한 것은 적극적으로 위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것을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어족은 전업투자자, 불로소득, 비노동소득, 파이프라인 창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종잣돈 마련하는 방법은 근로소득, 투자소득, 지적재산권, 수리후 매각, 그리고 공유경제 등이 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월급 받고 아르바이트하고 대리운전, 서빙 알바, 재능 서비스 알바 등이 있고, 투자소득은 부동산 임대,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주식 차익소득이 있다. 다음 디지털 경제 지적 재산권은 PDF 책, 다음 유튜브 블로그 광고 수익, 오프라인 강사 수익, 온라인 강좌 수익. 다음 수리 후 매각은 부동산을 리모델링하거나 손실분을 정리한다. 그리고 차나 가구, 핸드폰 등을 수리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제 수리 후 매각은 종잣돈이 필요하고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입니다. 다음 젊었을 때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고 근로소득을 가지고 레버리지 수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입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는 불로소득을 늘려야 되는데요. 그때 나이가 들었을 때는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루펠러 공식은 부자되기 통장인데 현금 흐름 보험을 추가납하고 이 현금 흐름 보험을 가지고 투자를 위한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돈 버는 아이디어는 열정과 재능 그리고 시장 수요가 있어야 된다 이고요. 시장 수요라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 그래서 해피케어서 상위 검색어, 유튜브 조회수 많은 거, 실시간 검색어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 창업가의 기본 자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세 번째 업무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시스템화 체계화하고요. 이 체계화한 것을
어떤 일정한 틀에 의해서 놔두면 안 되겠죠.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다섯 번째 첨단기술과 콘텐츠를 활용하고 여섯 번째 적극적으로 위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은 나는 매일 부자로 산다 리뷰를 하였습니다.